자, 그럼 이걸로 이제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은 제가 마치고 이제 그 몇 가지만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언론 노조가 우리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했는데 그 제가 1차 기자회견 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그 제대로 이제 그 녹화되지 못해서 제가 그걸 알리지 못했습니다. 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원주나 이제 강원도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2010년도에 그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광재 도지사였죠. 그때 도지사 후보였는데 이광재 이제 도지사 후보가 그때 한나라당 이계진 후보였습니다. 그 둘이 경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여론조사가 그냥 진짜 그 우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이제 비슷했어요. 그러다가 이계진 후보가 좀 앞서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선거 막판에 3일 전인가? 선거 3일 전인가? 5일 전인가? 5일 전 같네요. 5일 전쯤에 갑자기 그때 이게 단계동이죠. 단계동에서 이제 장미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광재 부친이 이제 이광재 그 아들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장미축제 장미공원 그 주변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가 취객에 이제 뭐 소주병으로 뭐 가격을 당했는지 폭행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해자가 소주병을 막 흔들고 갈 때 뭐라고 외쳤냐면 나는 한나라당 지지자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과 없이 그 내용이 그대로 언론에 타버린 거예요. 언론에 타버려가지고 이건 뭐 한나라당 지지자가 소주병 부친을 가격해가지고 영구 불구를 만들었는데 대관절 대관절이라나요? 고관절이 이제 파괴돼가지고 거의 영구 장애까지 나중에 결론적으로 있게 됐는데 이게 언론을 타버린 거예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 원주에서 시작되기 이제 점점 언론 타가지고 이 완전히 원주 선거는 동정 여론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삭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게 그때 정말 저도 너무 황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아는 이제 그 경찰분들이나 정보관들한테 내용을 확인을 해봤었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한나라당 진짜 맞냐 하니까 아니래요. 뭐 횡성에서 그 좌파 시민단체 쪽에 환경 쪽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인데 정보 쪽에서도 계속 주시하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 좌파 진영이죠. 그때 당시 민주당 그쪽에 지지자였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론에 안 나와요. 그 내용이. 정부만 알고 있고. 자, 언론 노조도 이렇게 행태를 합니다. 결정적일 때 일방적인 그 계획된 결국은 그 사건이요 공작이었습니다. 선거 공작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가해자가 저도 몰랐죠. 그때 제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가해자가 결국은 이제 그 사건이 그 부친이 아예 그 고관절이 그때 분쇄돼가지고 깨져가지고 골절이죠. 골절을 입어서 그분이 이제 영구장애를 입게 돼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는 짜고 친 고스톱이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제 사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 사건을 계획했던 놈들이 이 사람한테 원래 보여주기 했던 거 다 모른 채 해버리고 나몰라라 해버린 거예요. 왜 언론도 주시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한나라당에서 이계진 졌잖아요. 그래서 이계진만 졌습니까? 그때 강원도 의원 싹쓸이했죠. 민주당 다 싹쓸이해버리고 원주시의원도 절반 가까이가 그때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무조건 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어쨌든 자기도 돈도 받기라고 해가지고 대기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완전 팽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 갈 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 나름대로 그때 뭐 천주교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나 여기저기 다 찾아봤대요. 원주에 있는 그 좌파 원주 시민연대부터 해가지고 다 찾아갔는데 전부 다 뭐 도와줄 수 없다. 이래가 이 사람이 찾다 못해가지고 학교 선별 통해서 저를 소개받은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때 그 사건의 당사자였다. 근데 너무 억울하다. 날 좀 도와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냐고 알겠다 하면 내려서 만나자. 그래서 그 사람 내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관련된 현재 법적으로 진행된 사건부터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다 파악을 다 받았죠. 네, 다 받아가지고 다 조사해본 결과 보니까 이제 이게 이분이 완전히 골수 이제 그 민주당 성향인 거예요. 한나라당 지지자가 아니었고. 왜 한나라당 지지자라고 외쳤습니까? 하니까 그냥 뭐 술김에 뭐 이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그 사건도 이 사람은 계속 이광재
파렴치한 놈이다. 정말 뭐 도지사에 남겨두면 안 된다. 반드시 끌어내야 된다면서 내가 그렇게 싸워달라고 하길래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 사람도 보니까 가정 형편도 그냥 넉넉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또 자녀도 이제 저 장애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도지사를 상대 싸움당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재를 쓰려고 했어요. 중재를 써가지고 당신 생계를 걱정을 해라. 당신이 정치적인 문제를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생계 걱정해라. 그래서 내가 이광재 당시 도지사를 직접 만나서 이걸 중재를 시키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보좌관이 원주에 내려왔습니다. 자, 연락해가지고 이런 사건 때문에 한 만났으면 좋겠다. 이걸 터뜨리기 전에. 그러니까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결국은 저는 제가 그때 요구했던 거는 자, 어차피 당신들끼리 아니냐. 이 사람도 당신들 편 아니냐. 난 내용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 생계를 위해서 나는 이거 더 이상 정치 정점하기를 원치 않는다. 어차피 당신 당선되었고 당선된 입장에서 다시 재보궐선거를 하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 사람에 대한 이제 그 부친이 그때 당시 이광재 부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했거든요. 이미 형사건도 진행 중인데 민사소송으로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을 청구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오도가도 할 데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하면서 그걸 취하를 해주라. 당신을 취하를 하면은 저도 그냥 몰랐던 일로 하고 덮겠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살 수 있게끔만 해주라고 그렇게 내가 물러서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국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부친이 그렇게 못한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된다. 자기한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죠. 자기가 때린 사실이 없었는데. 기가 막힙니다. 1심에서 이 사람이 이제 벌금형인가 어쨌든 좀 많이 나왔었어요. 많이 나왔는데 항소를 해가 항소 과정에서 제가 항소 이유서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주면서 이제 항소 과정에서 이제 고등법원에서 종국이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은 춘천이 이제 지방법원이죠. 법원에서 판사님이 자 그때 당시에 장미공원에서 폭행했던 그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그 1심 법원에서 증언했던 사람들 다시 다 부른 거예요. 다시 다 불러가 다시 증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거, 1심에서 증언했던 거, 항소심에 증언했던 게 다 틀린 거예요. 다. 그 신문 조서까지 다 가고 있어요. 다 틀려요. 여기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봤다. 이 사람이 소주병을 가게하는 걸 봤다. 소주병을 내일 치료하는 모습을 봤다. 해놓고서 나중에는 자기는 한 100m 정도 떨어져서 어렴풋이 본 것 같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나도 본 거로 얘기했다. 말이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 항소심이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은 간접 증거인 이제 증언들이 번복이 돼가지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범죄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해가지고 무죄 판결했어요. 무죄 판결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광재 그때 당시 도지사는 뭐 자기 이미 선거법에 대부분의 계류 중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낙마해갔다 재보궐선거 치우게 됐는데 이걸 보시라고요. 이런 기막힌 일들이 원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기자회견 했습니다.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내용 다 공개를 했어요. 그 항소심에서 아무도 보도 안 합니다. 아무도. 그 원주 시민과 강원도민 눈뜬 장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언론이 이렇게 썩고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면은 정치 권력과 이제 야합을 해버리니까 어떤 일들을 벌여줄 수 있는지 이런 기막힌 일들을 벌이집니다. 이걸 지금 원주 시민과 강원도 도민들 모르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저는 그 책임들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 그 가해자가 항소심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저보고 손을 떼라더라고요. 나한테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죠. 아니, 판결도 안 나왔는데 왜 손 떼라고 하냐. 그냥 싫대. 자기 문제가 인터넷에 이제 왜냐하면 제가 기자회견 했던 것도 인터넷 다 올려놨기 때문에 관련 자료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게 싫대. 아니,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냐고. 당신이 동의하고 서명 다 있고 다 하지 않았냐고. 이게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저를 이제 나중에 협박을 하더라고, 저를. 자기가 준 서류 다 내놔라. 난 저는 못 준다고 했죠. 줄 수가 없죠. 왜 이미 법제 진행된 사건인데 다 줘버리면 어찌되게 다 덮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끝까지 내가 안 주고 했는데 이놈 저를 협박하길래 내가 그 내용을 협박한 내용들을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변호사, 지역의 정보관, 경찰들 다 뿌려버렸어요. 자, 네가 날 협박은 날 죽일 때면 죽여라. 너라는 거는 지목이 됐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고. 그래 그다음부터 이놈이 저를 못 건들더라고. 그러다 보면 결론은 이제 이거는 제가 추측입니다.
예상컨대, 예, 그 예상컨대 거의 그 공작 선거, 그 선거 공작이죠. 딱 이제 그놈들이 이제 이광재 후보가 그때 이제 손가락 잘린 그것 때문에 자른 것 때문에 그 병영 그 면할 목적으로 안 갈 목적으로 손가락 자른 것 때문에 이제 지지율에 이제 흔들릴 조짐이 보이니까 그 사건을 터뜨렸는데 막상 터뜨려버리니까 이게 그 부친이 너무 큰 이제 장이 연구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고관절이 골절이 돼버렸으니까. 연구장애 돼버리니까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 언론에 보는 눈들은 있고 돈은 주기로 했는데 대가는 주기로 했는데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그냥 아니 저 한 사람 그냥 외면 그 버려버리자. 외면하면 이제 조용해지겠지 했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저하고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연결이 되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 아무리 그들이 대단한 권력 가지더라도 저는 두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개하고 나서버린 그 사람도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이광재가 낙마를 하고 다시 재보궐선거를 했죠. 최문순 지금 도지사 그때 나올 때 그때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집회를 했었거든요. 집회를 해가지고 이광재 부친 정치 테러 사건은 거짓입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제가 뿌리면서 했었어요. 그때 뭐 선관위에서도 이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까지 경고를 했지만 왜 이거는 이광재 선거 아니잖아요. 최문순 선거인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최문순 후보한테 자 이런 내용으로 내가 집회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만약에 이광재 후보를 자꾸 이제 동정 여론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면은 저는 원치 않지만 이건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된다. 그래서 당신이 TV 토론이나 그래서 절대 이광재 언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가해자인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법적인 모델을 해소가 될 수 있게끔 해결해 줄게끔 도와달라. 그럼 나 저 집회하지 않겠다. 했는데 이 사람 그 최문수 후보 쪽에서 이제 이런 방구도 없이 제 글을 삭제시켜 버리더라고요. 물론 삭제시키면 집회해도 되는 걸로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집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 선거 기간 중에 제가 전단지까지 뿌리면서 아마 지금 원주시 지역민들 중에서 본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는 한 줄도 안 나갔어요. 선거 기간 중에, 네, 재보궐 선거 기간 중에 그래도 이광재 전 도지사에 대해서 그 사건이 거짓입니다는 내용을 한 10여 차례 집회를 하면서 전단지까지 한 4,000여 장, 8,000여 장을 만들어가지고 뿌리면서 했는데도 언론에서 한 줄도 안 나왔어요. 이게 언론의 공정성을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언론이 원주 지역 언론 기자들이 제정신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자행됐었습니다. 자, 언론 노조가 자행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일일이 다 그러나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자, 국민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원주 시민 여러분, 이번 4.13 총선에서도 언론들이 어떻게 거짓으로 선동하는지 보십시오. 분명히 제가 미리 짐작컨대 야권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당내 갈등을 계속 부각시킬 것이고, 야권에서는 막판 가가지고 단일화, 뭐 국민의당하고 더민주당하고 단일화 이슈를 계속적으로 보도할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력을 상실케 합니다. 그냥 아이고 뭉치면 살고 어쩌면 죽는다 뭐 이러면서 단일화 그 이슈에만 파묻혀가지고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권자로 하여금 묻지마 투표, 그냥 이제 무책임한 투표를 던지게 합니다.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결과예요. 후보자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한 표를 못 던질 것 같으면 기권하십시오. 저들이 선동한다 하는 게 결국 그들은 놀림감이 됩니다. 그러다가 철저히 이용을 당하다가 이용가치가 떨어지면 철저히 폐기 처분시키는 게 저들입니다. 원주 시민들, 제가 오늘 시민들께서도 제가 오늘 기자회견한 내용들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행실본 이제 행동하는 양심 실천노무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모든 자료들이 영상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 진실을 보시고 더 이상 이 거짓된 세력들에 의해서 진실이 덮이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나라가 끝장납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 후회해본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 한 가지만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앞에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있죠. 28일 날 이제 한 청년이 이제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었는데, 자, 그것도 사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큽니다. 무단으로 불법을 한 걸 방치했기 때문에 정말 보기 싫거든요. 정치적 이유로 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계에 의해서 술 취해가지고 너무나도 돌을 다 가리고 있으니까 현수막이 쫙 30여 개가 쫙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짜증나서 훼손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재작년 말하고 작년 초에 전공로에서는 공무원 노조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도. 자, 전공로가 그때 뭐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이 원주 시청 앞에다가 불법 천막을 쳐요. 천막을 쳐가지고 지네들
전공로 관련해가지고 뭐 그때 연금법인가요?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그걸 시위하는 그걸 묻어넣잖아요. 그리고 현수막도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주시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 담당 계장하고 그리고 공무원 노조를 담당하는 총무과 계장을 제가 찾아가가지고 물어봤죠. 저 현수막하고 천막 합법적인 겁니까? 원주시장이면 승인한 겁니까? 아니래요. 불법이래요. 자기네들도 철거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대요. 그럼 왜 철거 안 합니까? 공무원 노조라서요. 공무원 노조 세 가지가 들어와가지고 거의 겁나서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기가 막히죠. 공무원이 뭡니까? 법 질서를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잣대를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위법하게 되면 제재를 가하고 가토를 매기는 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스스로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방치하다니.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자, 당신들이 안 하면 못하겠다면 제가 할게. 제가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가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천막을 제가 그 선을 내가 훼손을 시켰어요. 공개적으로요. 사진, 영상 다 찍어 다 공개 다 있습니다. 제가 했다고. 네? 왜?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중단시켜야 되니까. 했는데 전국내에서 저를 고발을 했어요. 재물손괴로. 재물손괴라네요. 그래서 저는 참 몰랐는데 경찰 조사 받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일단 재물손괴래요. 뭐 불법 현수막이라도 그는 뭐 공무원만 뗄 수 있대요. 아니 공무원이 안 떼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공무원이 떼야 돼. 그래서 공무원한테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이 안 해요. 그러니까 뭐 그 검사한테 그런 말 합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시라고. 자, 그때 당시 이제 고발 안 했습니다. 내가 담당 공무원들 가정이 있고 다 그래서 검찰을 내보고 고발하라는데 저 고발 안 했어요. 한 번 더 지켜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행자부에서 이제 전공로가 법인 노조입니다. 합법적인 노조 아니에요. 그래서 법인 노조이기 때문에 그 각 지자체 단체에서 각 지자체의 청사 내에 전공로 사무실을 이제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걸었어요. 행자부에서 이제 전공로 사무실 제공하는 걸 다 철수시켜라, 회수해라고 하니까 이제 몇몇 지자체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장악하고 있는 그 원주도 마찬가지로 원주시장 원창구시장도 더민주당 소속이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아예 못 따르겠다고. 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원주시장한테 내가 민원을 제기했죠. 자, 행자부의 지침이 이렇고 전공로가 그동안 해왔던 행위들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말하자면 긴데 전공로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공무 중에 그 획득할 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요 상위 기관인 민노총에는 그냥 줍니다.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정보 공개니 뭐는 절차내가지고 안 주는데 민노총에 가면 그냥 줘요. 이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민노총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민노총 졸개질 할 수 있어요. 언론노조처럼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원주시장한테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특발 설치 사무실 폐쇄하십시오라 했더니만 담당 공무원이 답신이 왔어요. 이거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제가 철수했습니다라고 철수했다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철수됐구나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바로 옆에 이거 휴게소 하나 있는 거기다 또 붙여놓은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을 했더라고. 눈 가리고 아웅을. 그래서 제가 단지 그 담당 공무원 만나가지고 지난번 1차 기자회견 때구나. 그때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죠.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분명히 그때 철거한다 해놓고서 또다시 설치했냐고.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답변은 궁색하고. 네? 그래도 아직도 보면 여기 입구에 보면 불법 현수막 걸려 있습니다. 전공로에 설치한 거. 제가 이번 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내가 철거하겠다. 아니면은 제가 철거하면 또 벌금 나오니까 그 위에다가 나 그러면 전공로에 규탄의 현수막 나도 게시하겠다. 하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제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이 간판은 뗐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제 바로 떼가지고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제가 그 전공로 원주시 지금 지부장이 공석으로 있는 걸로 공석인 걸로 알고 있지만 원주시 지부를 대표하는 공무원 노조가 있으면은 나와서 저와 공개적으로 대면합시다. 대면해서 당신들 정말 정당하고 옳은지 아니면 그렇든지 그 공개적으로 토론해가지고 결론을 내자고요. 제가 그 담당 공무원한테 그 대화 만남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하고 충돌이 있을 테니까 추천해달라. 어차피 공무원 노조가 저를 고발해가 제가 전과자가 됐으니 앞으로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저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리에 지금 불법 현수막 게시된 거에 대해서도 제가 그 거리 도시 디자인과인데 그 담당 기자한테 제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얘기해서 어쨌든 제가 이번 주 중이죠.
시장님 2주 중으로 이제 이걸 철거하라고 했고, 관련 조례 제정은 제가 원주시의 의회에 다시 요구하겠지만, 만약 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그 담당 공무원들을 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검찰에서 그렇게 하랍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내용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내가 쭉 설명을 마치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은 어쨌든 영상으로 다 편집을 해서 다 공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지인들에게도 적극 좀 알려서 이제 원주시가 더 이상 이제 뭐 이 거짓된 이제 언론 노조나 이런 거에 의해서 시민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좀 여러분들 좀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